제 책상 위로는 전 세계의 권력 암투와 수조 원의 로비 자금이 얽힌 비밀 문서들이 매일같이 지나갑니다. 워싱턴의 차가운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철저한 현실주의자, 그게 바로 접니다. 저는 수많은 국가가 로비를 통해 이권을 챙겨가는 꼴을 질리도록 봐왔습니다. 정의나 신뢰 같은 단어는 약자들의 변명일 뿐, 결국 도장을 찍게 만드는 건 막대한 자본과 권력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제 앞에는 국무부 직인이 찍힌 붉은색 기밀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UN 안전보장이사회 개편안 아시아태평양 신규 상임이사국 후보 평가 보고서 작성 의뢰. 기한은 단 72시간입니다. 후보 명단에는 일본, 인도, 그리고 한국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연구소 이사회가 저를 부르더니 아주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를 내립니다. 조지, 결론은 정해져 있어. 무조건 일본이야. 한국은 그저 들러리로 구색만 맞추면 돼. 72시간 안에 일본을 추천하는 완벽한 근거를 만들어와.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지시라고 생각하니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이 최근 비상임 이사국 활동을 잘하고 반도체를 잘 만드는 건 사실입니다. 드라마나 음악으로 전 세계의 인기를 끌고 있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상임 이사국 자리는 문화상을 주거나 착한 나라를 뽑는 자리가 아닙니다. 철저한 자본주의, 압도적인 돈과 군사력으로 국제사회를 쥐고 흔드는 강대국들의 전유물입니다. 국제정치는 동화가 아니라 냉혹한 현실이니까요. 그때 연구소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옵니다. 일본 외무성 최고위 참사관 타나카입니다. 그의 걸음걸이에서는 숨길 수 없는 오만함이 뚝뚝 묻어납니다.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은 타나카의 양손에는 각각 5cm가 넘는 어마어마한 두께의 극비 바인더 3권이 들려 있습니다. 그가 쿵쿵쿵 제 책상 위에 3권의 바인더를 차례대로 내려 찍습니다. 그 묵직한 소리가 마치 승리를 선언하는 축포처럼 회의실을 울립니다. 해리슨 소장님, 정답은 이미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숫자가 모든 것을 증명하니까요. 타나카가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리며 첫 번째 바인더를 펼칩니다. 화려한 그래프와 막대한 금액이 눈앞에 쏟아집니다. 보십시오. 일본의 GDP는 4조 달러로 세계 4위, UN 분담금은 세계 3위입니다. 개발도상국의 뿌리는 ODA 지원금만 연간 수백억 달러에 달하죠. 반면 한국요? 감히 우리 상대가 됩니까? 경제력도 기여도도 전부 일본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잽조차 되지 않는 수준이죠. 그의 말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눈빛에는 이미 모든 것을 가졌다는 승자의 여유가 가득합니다. 상임 이사국은 세상을 돈으로 책임질 수 있는 나라가 앉는 자리입니다. 한국은 솔직히 논의 대상조차 안 됩니다. 그냥 이 거대한 무대에 들러리나 서다가 조용히 퇴장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20년간 이 자리를 위해 쏟아부은 돈이 얼만지 아십니까? 한국은 100년이 지나도 절대 우릴 넘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두꺼운 바인더를 훑어보며 속으로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표, 그래프, 각주까지 완벽하게 정리된 데이터들. 이것이 바로 일본이 20년간 수조 원을 쏟아부어 만든 치밀한 야심의 결정체인 겁니다. 경제, 안보, 외교 네트워크까지 어떤 지표를 들이대도 일본이 한국을 완벽하게 압도하고 있습니다. 자본의 힘은 이렇게나 무섭고 견고합니다. 그래서 타나카 참사관의 저 거만한 태도조차 제게는 강자의 당연한 권리처럼 느껴집니다. 타나카는 넥타이를 가볍게 고쳐매며 다시 한번 쐐기를 박습니다. 해리슨 소장님, 72시간도 길군요. 당장 내일이라도 아시아의 대표는 일본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공표할 수 있도록 매끄럽게 문장을 다듬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상임이사국 회의장 정중앙에 앉아있는 듯한 착각마저 불러일으킵니다. 저는 즉시 노트북을 열고 일본의 압승을 선언하는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고 타나카가 가져온 데이터는 너무나 완벽합니다. 이 보고서는 하루면 끝날 아주 쉬운 작업처럼 보입니다. 타나카 역시 소파에 깊숙이 기대앉아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승리의 여흥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판이 비집힐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완벽한 일본의 동무대입니다. 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두꺼운 바인더 3권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수조 원의 로비 자금이 만들어낸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릴 무기 따위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하니까요. 곧이어 제 책상 위로 이 차갑고 오만한 일본의 20년 야심을 단숨에 찢어밟길 얇은 서류 한 장이 날아들 거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는 제 손길이 멈춘 건 등 뒤에서 들려온 조용한 발소리 때문입니다.
제 팀의 주니어 연구원, 한국계 미국인 그레이스 리입니다. 그녀의 손에는 얇디 얇은 파일 하나가 들려 있습니다. 타나카의 거대한 극비 바인더 3권 옆에 무심하게 놓인 그 파일은 마치 거대한 바위 앞에 달걀처럼 초라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소장님,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이걸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저는 한숨을 쉬며 안경을 벗습니다. 그레이스, 이미 답은 나와 있어. 무조건 일본이야. 구색 맞추기용 자료라면 굳이 볼 필요 없네. 하지만 그레이스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습니다. 소장님은 평생 숫자의 크기만 분석하셨죠. 하지만 이 파일에는 숫자의 방향과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제발 첫 페이지만이라도 읽어보십시오. 그녀의 단호함에 저는 마지못해 얇은 파일을 펼칩니다. 그리고 첫 줄을 읽는 순간 제 눈을 의심합니다. 안경을 다시 고쳐 쓰고 그 문장을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2024년 한국 비상임이사국 선출 득표 192개 회원국 중 180표 찬성, 득표율 93.7%. 순간 뒤통수를 강하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 밀려옵니다. 180표라니요. 일본이 막대한 자금을 살포해 12번째 도전에서 간신히 얻은 표하 184표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역사상 단 2번째 도전 만에 180표를 휩쓸어버린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색 맞추기가 아닙니다. 국제사회가 한국을 얼마나 깊이 신뢰하고 있는지 증명하는 가장 날것의 진실입니다. 저는 소파에서 여유롭게 미소를 짓고 있는 타나카를 향해 고개를 돌립니다. 타나카 참사관, 혹시 UN 19개 회원국 중에서 원조를 받던 최빈국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입장이 뒤바뀐 사례가 몇 개국인지 아십니까? 커피잔을 입에 가져가던 타나카의 손이 멈칫합니다. 그게 지금 이 보고서와 무슨 상관입니까? 중요한 건 현재 일본이 뿌리는 돈의 막대한 액수입니다. 단 한 곳입니다. 오직 한국뿐입니다. 1960년대 1인당 GDP 79달러의 잿더미 국가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이 피나는 자립의 역사가 상임이사국 자격과 무관하다고 보십니까? 타나카가 헛기침을 하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냅니다. 해리슨 소장님, 감성적인 성공 스토리는 감동적이지만 표결은 철저한 이익의 교환입니다. 일본은 압도적인 ODA 자금으로 개도국들을 꽉 잡고 있습니다. 돈이 곧 표입니다. 저는 그레이스가 넘겨든 다음 페이지를 매섭게 짚어냅니다. 그렇다면 이 지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UN 전자정부 발전지수. 한국은 여기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이 이 국가 운영 시스템을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30개국 이상의 무상으로 구축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세금 징수, 주민등록, 토지 관리까지 나라가 굴러가는 근간을 통째로 세워준 겁니다. 참사관님, 일본이 얄팍하게 돈다발을 뿌릴 때 한국은 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립의 뼈대를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타나카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가 서서히 지워지기 시작합니다. 입꼬리가 미세하게 파르르 떨립니다. 그런 기술 지원 정도야 일본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막대한 자금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타나카 참사관. 제가 그의 말을 날카롭게 자릅니다. 상임이사국 투표장에 서는 간 각국의 외교관들입니다. 그들이 표를 던질 때 일본이 내민 GDP 그래프를 보고 던지겠습니까? 아니면 자신들의 텅 빈 국고를 채울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무너진 마을에 병원을 지어준 한국의 헌신을 떠올리며 표를 던지겠습니까? 회의실에 숨막히는 정적이 내려앉습니다. 루안다 정부가 한국에 보낸 간사 서한의 한 구절이 제 망막을 파고듭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준 것은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라 자립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일본은 20년 동안 돈으로 표를 사려 로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같은 시간 동안 개도국들의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조건 없는 연대와 신뢰를 쌓아 올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보이십니까? 127개국의 개도국 외교관들이 비공식 여론조사에서 상임이사국으로 한국을 1위로 꼽았습니다. 일본은 3위에 불과합니다. 돈으로 다 샀다고 믿었던 그 표들이 지금 전부 한국을 향해 있습니다. 타나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늘 반듯했던 그의 맞춤 정장이 구겨지고 은색 넥타이가 삐뚤어집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깟 얇은 종이 쪼가리에 적힌 숫자를 어떻게 믿습니까?
일본이 뿌린 돈이 얼만데. 그들이 감히 우리를 배신할 리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확신을 잃고 형편없이 갈라져 있습니다. 책상 위를 짓누르던 거대한 바인더 3권이 갑자기 휴지 조각처럼 얄팍하고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자본주의와 로비가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던 저의 차가운 이성 역시 이 얇은 서류 한 장이 뿜어내는 압도적인 묵직함 앞에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모릅니다. 일본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릴 진짜 무서운 팩트는 파일의 가장 마지막 장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타나카의 거친 숨소리만 회의실을 채우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믿었던 그의 세계관에 거대한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그레이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녀가 말없이 파일의 마지막 섹션을 펼칩니다. 종이 한 장이 제 책상 위로 스르륵 미끄러집니다. 낡은 흑백 사진 한 장, 그리고 최근에 찍힌 컬러 사진 한 장입니다. 소장님, 이 사진이 바로 한국이 127개국의 몰표를 받는 진짜 이유입니다. 저는 안경을 바짝 지켜 올리고 사진을 들여다봅니다. 1951년 한국 전쟁 당시 참호 속에 서 있는 앳된 에티오피아 병사의 흑백 사진, 그리고 그 옆에는 2023년 아프리카 한 구석의 허름한 진료소 앞에서 태극기가 박힌 조끼를 입은 한국 의료진에게 치료받고 있는 한 노인의 컬러 사진이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사진 밑에 적힌 그레이스의 메모가 제 심장을 강하게 틀어줍니다. 1951년 한국 전쟁 참전 용사 아스파 베켈레, 그리고 70년 뒤 한국 의료진에게 치료받는 그의 손자 테스파이의 베켈레. 할아버지가 피 흘려 지킨 나라가 이렇게 커서 우리를 도우러 왔다는 걸 보셨으면 좋겠다. 순간 숨이 턱 막힙니다. 목구멍으로 뜨거운 덩어리가 울컥 치밀어 오릅니다. 30년간 워싱턴에서 수많은 외교 문서를 다뤘지만 이런 종류의 문서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1950년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 전 국토가 잿더미였던 이름 모른 작은 나라를 위해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필리핀 등 16개국의 젊은이들이 지구 반대편으로 달려와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지금 그 작은 나라는 자신을 위해 피 흘린 나라들을 찾아가 조용히 은혜를 갚고 있는 겁니다. 콜롬비아의 치안 시스템을, 필리핀의 재난 대응망을, 아프리카의 병원과 학교를 세워주며 말입니다. 그것도 아무런 조건 없이요.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내려놓고 타나카를 똑바로 쳐다봅니다. 타나카 참사관. 일본은 20년간 이 상임이사국 자리를 위해 두꺼운 바인더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 한 장이 당신들의 바인더 3권보다 아주 훨씬 무겁습니다. 타나카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하다 못해 흑빛으로 변합니다. 그깟 감성파리 사진이 대수입니까? 국제 외교는 철저한 이익 추구고 현실입니다. 우리의 돈이 그들의 표를 움직인다니까요. 그가 발악하듯 소리치지만 턱 밑까지 차오른 공포를 숨기지 못합니다. 저는 그를 향해 가장 날카로운 비수를 꽂아 넣습니다. 현실이라고 했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그 현실적인 질문 하나 하죠. 1950년 한국이 잿더미 속에서 불타고 있을 때 일본은 무엇을 했습니까? 타나카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미친 듯이 흔들립니다. 입술을 달싹거리지만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합니다. 그가 대답하지 못하자 제가 그의 대답을 대신해 회의실에 내리꽂습니다. 일본은 파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군의 군수 물자를 납품하며 무려 36억 달러, 당신들 GDP의 27%에 달하는 막대한 전쟁 특수를 누렸죠. 한국의 젊은이들과 우방국의 병사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갈 때 일본은 그 피를 딛고 일어서서 경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이게 당신들이 말하는 그 알량한 자격입니까? 타나카가 비틀거리며 책상 모서리를 부여잡습니다. 오만했던 최고위 참사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치부가 만천하에 발가벗겨진 자의 비참함만 남아있습니다. 일본이 남의 피로 돈을 벌어 20년 동안 로비에 쏟아부을 때 한국은 70년 전의 은혜를 잊지 않고 전 세계를 찾아다니며 묵묵히 땀방울로 신뢰를 쌓고 있었습니다. 타나카 참사관, 생각해 보십시오. 70년 전에 피 흘려 지켜준 나라가 70년 뒤에 훌륭하게 자라나 내 손자를 살리러 왔습니다.
그 나라들이 표결장에 섰을 때 돈다발을 흔드는 거만한 일본과 내 목숨을 귀하게 여겨준 한국 중 과연 누구에게 표를 던지겠습니까? 제 호통이 회의실을 쩌렁쩌렁 울립니다. 타나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 거만하게 굴던 그가 이제는 무릎이 꺾이기 직전에 폐잔병처럼 허겁지겁 숨만 몰아쉬고 있습니다. 로비는 기억에서 지워지고 명함은 휴지통에 버려지며 바인더는 먼지를 뒤집어쓰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목숨을 빚진 자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 자의 70년 역사는 인류가 존재하는 한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이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절대 가질 수 없는 한국의 진짜 무기, 신뢰와 진심인 겁니다. 일본의 그 더러운 돈다발이 한국의 뜨거운 피와 눈물, 그리고 인간된 도리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는 순간입니다. 수십 년간 굳게 닫혀있던 제 차가운 자본주의의 심장마저 이 압도적인 대한민국의 품격 앞에 속수무책으로 뜨겁게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회의실의 무거운 무공정적을 깨고 굳게 닫혀있던 문이 벌컥 열립니다.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의 수석 대표 제임스 카터가 굳은 표정으로 들어옵니다. 그의 손에는 갓 인쇄된 투표 시뮬레이션 결과지가 들려 있습니다. 카터 대표가 제 책상 위에 서류를 탁 소리나게 던집니다. 타나카 참사관, 불필요한 감정 싸움은 여기까지 하시죠. 이게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가 내민 서류에는 선명하고도 잔인한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일본 확보 예상표 최대 87표, 대한민국 확보 예상표 최소 156표. 타나카의 두 눈이 튀어나올 듯 커집니다. 안면 근육이 통제력을 잃고 빠르르 떨립니다. 이게 무슨 헛소리입니까? 시뮬레이션 기준이 대체 뭡니까? 아프리카 연합 55개국은 우리가 수조 원의 ODA 자금으로 완벽하게 사들였단 말입니다. 카터가 안경을 치켜 올리며 차갑게 쏘아붙입니다. 돈을 받았을진 몰라도 그들의 마음은 사지 못했군요.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120여 개국이 조금 전 공식적으로 한국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그들은 10년 넘게 무상으로 세워준 병원과 국가 행정을 굴러가게 만든 한국의 전자정부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돈은 쓰고 나면 그만이지만 목숨을 구해주고 국가를 세워준 은혜는 대를 이어 남는 법이니까요. 그 순간 타나카의 입에서 처절한 비명이 터져나옵니다. 우리가, 아니 일본이 그깟 문서 한 장에 20년을 뺏겼단 말입니까? 20년간 수조 원을 쏟아부으며 쌓아올린 일본의 거대한 모래성이 단 72시간 만에 흔적도 없이 붕괴되는 순간입니다. 타나카는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그 잘난 극비 바인더 3권을 쓸어 담습니다. 승리를 확신하며 거만하게 들어왔던 최고의 로비스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을 잃은 패배자의 헐떡이는 숨소리만 방안을 채웁니다. 허둥대던 그의 손에서 바인더 하나가 바닥으로 곤두박질며 화려한 그래프와 숫자들이 무참히 나뒹굽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주울 힘조차 없는 듯 비틀거리며 도망치듯 회의실을 빠져나갑니다. 쾅 하고 무겁게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워싱턴 외교가를 집어삼켰던 일본의 20년 야심도 영원히 끝이 납니다. 회의실에는 저와 카터, 그리고 얇은 서류 한 장을 쥔 그레이스만 남았습니다. 저는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봅니다. 30년간 국제 정치를 분석하며 오직 숫자와 돈만이 세상의 진리라 믿어왔던 저의 차가운 오만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기분입니다. 로비로 얻은 자리는 더 큰 로비에 밀려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피와 땀, 그리고 진심으로 얻은 자리는 그 어떤 거대한 자본으로도 흔들 수 없다는 위대한 진리를 아시아의 작은 거인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증명해낸 겁니다. 저는 깊은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 노트북 키보드 위에 두 손을 올립니다. 머릿속이 그 어느 때보다 맑아집니다. 그리고 72시간 전 비워두었던 오직 일본의 압승을 위해 존재했던 보고서의 최종 결론란에 한치의 흔들림 없는 타이핑을 시작합니다. 이 보고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신규 상임이사국 최우선 후보로 대한민국을 만장일치 권고한다. 일본은 20년 동안 치밀하게 로비를 준비했지만 한국은 70년 동안 묵묵히 전 세계의 신뢰를 쌓아 올렸다. 상임이사국이라는 무거운 자격은 엑셀 시트에 적힌 차가운 숫자로 결정되지 않는다.
193개국의 가슴을 울리는 헌신과 진정성으로 증명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국제사회가 한국을 선택해야만 하는 유일하고도 완벽한 이유다. 엔터키를 강하게 누르는 순간 워싱턴의 차가운 겨울밤 공기를 뚫고 창밖으로 희미한 별빛 하나가 반짝입니다. 마치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그러나 그 어떤 강대국보다 찬란하게 은혜를 갚으며 빛나고 있었던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의 숭고한 얼굴처럼 말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 기적 같은 이야기는 단순히 외교가의 통쾌한 무용담이 아닙니다. 잿더미가 된 나라를 오늘날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초인류 국가로 키워내신 분들,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르신들의 피땀과 헌신이 만들어낸 진짜 위움입니다. 팍팍한 세월 속에서도 가족과 이웃, 그리고 이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 삶으로 버텨오신 그 묵묵한 희생이 세상을 감동시킨 겁니다. 함께 공감해 주시는 마음이 이 채널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지혜를 나눠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오늘도 험난한 하루를 무사히 살아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존경받아 마땅한 대한민국의 가장 빛나는 역사입니다.